그래서 다이어트 때 L카르니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L카르니틴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L카르니틴을 정말 효과를 보려면은 주사제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가루라든가 이런 거 제 몸에 흡수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L카르니틴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인젝션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주사로 놓는 L카르니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L카르니틴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초영 헬린이인데 이 신발을 정말 실질적으로 사야 되나요? 그래서 굳이 살 필요 없어서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은 뭐 역도화 이런 거 비싼 거 다 신어봐도 저는 솔직히 컨버스라든가 반스가 최고예요. 가성비 따지면은 반스 너무 좋습니다. 반스든 컨버스든. 그래서 그렇게 신고 시작을 하시고 차차차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조초영 근데 저는 3대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뭐 보디빌딩이라든가 뭐 가끔씩 뭐 하체 운동 스쿼트 가끔씩 하고 뭐 이런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컨버스라든가 반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운동 꼭 해야 돼요. 스쿼트 꼭 해야 돼요. 가슴 키우려면 벤치프레스 꼭 해야 돼요. 덤벨 프레스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하는 운동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어디가 아프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뭐 파워리프팅 선수고 내가 막 운동을 해서 내가 무게를 올려는 시합을 나간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굳이 내 몸을 아프고 내가 자극도 거의 못 느끼는 거에다 시간 투자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몸은 내가 뭐 스쿼트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뭐 하나에만 이렇게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이걸 했을 때 어디가 아프면 돌려서 하세요, 운동을.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럼 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계속 하려고 그러지? 근데 좋죠. 그 프리웨이트랑 뭐 벤치프레스가 무조건 가슴 키는데 짱이래요. 뭐 짱일 수는 있겠지만은 머신으로 해도 어차피 가슴은 모릅니다. 자극차에 들어오고 중량만 내가 안전하게 올릴 수 있으면은 머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 머신 위주로만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프리웨이트는 이제 조금씩 넣어주고 모빌리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린이는 무조건 머신 위주로 운동해줘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신 분이냐? 자, 김경원 씨가 주신 질문이죠. 그래서 조초영 헬린이는 무조건 머신 위주로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덤벨도 해보시고 프리웨이트도 해보시고 벤치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처음 하니까 머신 위주, 뭐 처음 하니까는 이렇게 해야 돼, 처음 하니까는 고중량 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올바른 자세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리웨이트 하지 마세요, 벤치프레스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해보시고 맞는 걸 찾아나가시라는 거고, 제가 하는 말 같은 경우는 벤치를 하는데 제가 막 어깨가 아파요. 그러신 분들은 벤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일반인들은 벌크업 커팅 언제 해야 되나요? 이것도 또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 벌크업 커팅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초씨 저는 살을 좀 빼고 싶으면 빼시면 되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가 먼저에 벌킹이 먼저에 막 이런 질문들 많죠.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근력 운동하면서 유산소 조금 넣어주시고 그러면 살 빠지면서 근육량이 늘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크업 커팅을. 저가 만약에 일반 사람이고 내가 관심이 없다면 여름 때 위주에 좀 이제 커팅을 들어가겠죠. 봄에 커팅을 좀 시작을 해서 한 뭐 10주에서 12주 잡고 커팅을 하고 여름에 조금 유지를 하고 막 바다 같은 데도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유지하고 이쁜 사진 찍고 바디 프로필 찍고 그러고 나서 여름이 살짝 딱 끝나면 이제 그때 벌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즌별로 해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목표랑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자, 내추럴은 주의 부위의 빈도를 2번 가져야 근성장이 잘 된다는데 5분할 별론가요? 그러니까 내추럴이든 약물이든 빈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그 뭐 내추럴 그러면 조초형은 약 쓰니까 뭐 이게 아니고 회복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회복만 빨라지는 거고 약쟁이의 운동이랑 내추럴의 운동법은 없어요. 그냥 동일하고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약쟁이인 제가 주 4일 운동을 해야지 저한테는 제 몸에 맞아요. 회복이나 잘 되고 약을 많이 쓰지 않고 회복되면서 사이즈를 커질 수 있는 게 저는 주 4회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조초형 저는 일반 사람이고 조초씨 같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털면서 운동하는 그 능력, 수행 능력은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 4회, 5회, 특히 5회 이상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위는 한 번씩만 쳐도 커요. 두 번씩 친다 이것보다는 그냥 한 번 잡고 한 부위에 집중을 해서 털어버리고 일주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좋아하는 게 브로 스플릿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브라더 스플릿. 이게 뭐냐? 각 부위 한 번씩 하는 거에서 월요일 누구나 다 가서 가슴을 때리는 날, 화요일 누구나 다 가서 등을 때리는 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바꿔주셔도 되고, 조추현 뭐 월요일 날에 가슴 운동하는데, 뭐 여기 뭐 벤치 하는 게 거의 시장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슴 운동하는 게 월요일 날 시장터예요. 일 끝나고 면 운동할 수가 없어. 그럼 등부터 먼저 조지고, 뭐 화요일 날에 가슴 하면 좀 한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맞춰갖고 루틴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산소 조금씩 추가하려고 하는데 운동 전이나 후 어느 게 더 좋을지, 웨이트 시간 안 겹치게 따로 하는 게 좋을지 드립니다. 그래서 유산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운동 전에 하는 게 좋을까? 운동 후에 하는 게 좋을까? 운동 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 바로 전에는 유산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글리코겐을 채우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선수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운동하기 전에 막 초콜릿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단 거 먹고, 단 거라든가 뭐 게토레이 먹고 뭐 이렇게 채워놓는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근육의 주성분이 글리코겐이라 그러고 탄수화물이랑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를 채워 놓는 거예요. 운동하면 이게 손상이 되니까 꽉 채워 놓고 운동하고 펌핑 받고 치고 빠지는 건데, 유산소를 내가 해버린다. 그럼 그러면서 글리코겐이 손상이 거기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산소를 하면서 근육에 있는 그것도 이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운동량이 저하돼요. 운동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야. 고중량 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거는 내 메인 목표는 웨이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하고, 그리고 유산소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시간이 조추형 저는 너무 많아요. 저는 본업이 뭐 보디빌딩이고 뭐 시간 넘쳐납니다. 공복으로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6시간 정도의 간격을 떨어뜨려 드리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공복 유산소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제일 먼저 끝내버리겠다. 그럼 먼저 공복 유산소에서 끝나버리고 오후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운동 갔다가 운동 끝나자마자 유산소 좀 한 20분 30분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와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시간을 좀 버려놔도 되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운동 전에는 유산소를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시나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고 있고요. 운동하는 날은 탄수화물 좀 많이 먹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운동 쉬는 날 좋죠?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자, 운동 쉬는 날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예를 들어서 조추현 전 다이어트를 200g으로 합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운동 쉬는 날에는 뭐 한 100에서 150g 먹을 수 있는 거고, 운동하는 날은 한 300g 맞춰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내면 이제 한 200g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 운동하는 날에는 배가 더 고프고 에너지원을 더 많이 쓰니까 탄수화물을 좀 더 많이 섭취해주고, 쉬는 날에는 우리가 에너지 섭취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좀 줄여주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분들이 극도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생리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열심히 하자는 좋지만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대회 준비하니까 생리를 잃고 이러는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 호르몬적으로 불균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과하게 한다. 여성분들 지방을 적게 먹으시는 분들, 그 생리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애를 못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한테 다이어트가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요요식으로 막 빵 줄여가고 칼로리를 줄여서 유산소를 많이 해서 막 하는 것보다 천천히 매 주마다 0.5에서 많게는 1kg 정도씩을 생각을 하고 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빼버리면은 호르몬적으로도 이상이 오고 요요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조초야 몬스터짐 이번에 자신 있냐? 지금 봐서는 병풍 셀 것 같은데. 저는 막 내가 가서 1등 할게요. 막 다 1등 하려고 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는 대회를 뛰는 게, 그러니까 막 이기려고 뛰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지만, 저는 저만큼 대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프로 되기 전에 IFBB 프로 카드 따기 전까지 13번을 졌어요. 13번 졌고, 12번을 졌어요. 그리고 한 번 이겨서 IFBB 프로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조초가 이긴 대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는 것마다 병풍 쓰고. 내 장점이 뭔 줄 알아? 난 지는 게 안 무서워. 진짜로.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아니 어떻게 너는 저런 마인드를 가졌니? 이러는데, 난 그냥 대회 뛰는 걸 좋아해요. 그 과정을 좋아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 좋아하고, 막 배고프면서 힘든데도 내 몸 바뀌는 거 좋아하고, 난 이 무대 올라가면서의 그 짜릿감, 막 전율, 막 이런 소름 돋고, 내가 정말 나 이거 하면은 정말 평생 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저는 보디빌딩 대회예요. 피지크 대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악플을 다져도 병풍 쓸 건데 어떡하냐 이러는데, 아니 병풍 쓰면 되죠. 아니 프로 됐고 내가 한국 대회에서 프로를 대회를 뛰는 거에 나는 그것도 너무 행복한데, 난 져도 되고 이기면 감사하죠. 당연히 나도 올림피아 가고 싶고 이기고 싶어요. 근데 내 순수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대회를 뛰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많으신 분들, 대회 뛰시는 분들이 나한테 DM을 보내주고 그러면 막
좋게 내가 해주는 게 내가 즐겨요. 내가 그만큼 대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대회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나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난 하루 종일 대회 얘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분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뭐 무섭고 이런 것도 없고요. 아니 나이가 지금 이제 저 아직 어립니다. 29인데 뭐 어리다고 할 수 있으면 어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프로 날고 계시는 선수들 분에서 제 나이 또래는 제가 봤을 때 김민수 선수님밖에 없어요.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미래가 짱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형 대회 준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엉덩이 갈릴 때까지 빼면 되는 건가요? 내추럴 분들 아니면 사이즈 작고 대회 처음 뛰시는 분들 내가 팁을 드리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내추럴로 대회 뛰면서 처음으로 나보다 더 운동을 더 잘하고 나보다 사이즈 큰 친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뭐라고 생각하세요? 컨디셔닝 하나입니다. 최대한 빼야지 이겨요. 그런 애들을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이즈가 좋고 이런데도 그 복근 같은 경우가 잘 안 갈리고 외사복근 안 나오고 등이 덮여 있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말라서도 내가 다이어트 하나만 제대로 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이 이분들을 뽑습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지금 제 이 몸으로 지역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밀려요. 나보다 몸무게 20kg, 30kg 작은 뺀 애들한테 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 대회 컨디셔닝이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추럴 분들 대회 뛰시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최대한 집중하세요. 그러면 성적은 제일 좋게 나옵니다. 자, 조초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때도 주 4회, 5회 운동하고 휴식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휴식에는 유산소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으신 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조초 형, 다이어트 때는 운동 어떻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벌킹 때 이렇게 했던 운동, 벌킹이든 뭐 평상시에 했던 운동, 그 운동량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산소만 조금 추가하고 식단 조절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몸이 제일 잘 나와요. 근육량 보존이 제일 크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된 바디빌딩에서 그걸 갖고 오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아놀드 형이 했던 것들 있죠. 벌킹 때는 뭐 8에서 10회, 6회에서 8회, 그 다음에 커팅 때는 15회. 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근육 다 빠져요. 내추럴 분들 잘 들으세요. 내추럴 분들이 근육 안 빼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는 고중량을 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프 시즌 때, 비시즌 때 또는 뭐 다이어트 전에 했던 그 몸무게, 그 중량을 가지고 치셔야지만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아니면 또 성장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게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 개수 위주로만 간다 이러면은 근육량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요. 조초 형, 어떻게 미국 애들은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깨랑 막 이런 온몸이 다 빵빵해. 다 고중량 쳐요. 그런 친구들 다 고중량을 치거나 아니면 중중량 저중량이 다 인슐린 성장 호르몬인데, 내가 봤을 때 대부분 피지크 선수 중에서는 빵빵하게 나오고 이런 친구들 보면 다 고중량을 칩니다. 고중량을 치니까 근육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결론, 그래서 대회 준비를 하든 뭐 오프 시즌을 하든 뭐 비시즌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운동은 똑같아요. 그렇죠? 음식만 갖고, 음식 유산소만 갖고 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브로 요즘 짐샤크 나시 많이 입던데 미국에서 많이 입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전 짐샤크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럼 조초 형 왜 짐샤크 나시를 그렇게 입어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벌당 10,000꼴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5개를 사갖고 제가 막 나시 이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해갖고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짐샤크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고, 또 미국에서는 대학생 애들이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나이가 좀 있죠. 20대 후반이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입는 거고요. 희준 씨 안녕하세요. 자, 못 믿는 분들 많죠. 제가 29살이라는 거를. 그렇죠. 한국 나이로 29이고 미국 나이로 28입니다. 자, 이번에 하체 안 하고 피지컬 나가는데 체중이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빼야 몸이 나오더라고요. 피지컬에도 하체 운동 필수겠죠. 여러분, 조초 스쿼트 잘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 스쿼트 180kg로 막 12개씩 치고 이 지랄을 하는 게,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러니까 하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피지컬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투자야, 투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어트가 겁나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피지컬 프로 선수 중에서도 식당 개판 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상한 거 처먹고 막 나가서 막 피자 시켜 먹고 이러면서도 대회 컨디션이 우아하게 나옵니다. 막 일주일 전에 막 초콜릿 주워 먹는 애가 대회 때 몸이 다 갈려 나와. 그런 친구들 뭐 하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체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의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거니까, 하체가 됐든 상체가 됐든 근육이 많으면, 근데 내가 하체를 포기한다고 생각을 해봐. 몸의 절반의 포기를 하는 거고, 상체가 근육량이 아무리 많아도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겠죠. 매번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야, 남자가 그 자존심이 나는 싫어. 피지컬 선수인데 누가 나한테 맨날 그래요. 피지컬 하체 안 한다 이러잖아. 그럼 내가 보고 야, 너 나랑 하체 한번 하자 이럽니다. 빌더 애들하고도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내 피지컬이지만은 빌더 친구들하고 하체를 해도 꿀릴 정도의 나는 그 하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이즈는 안 될지 몰라도 운동 수행이 하체 같은 경우 나 진짜 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뭐 볼륨을 빡세게 하든 뭐 중량을 빡세게 하든 난 따라갈 자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아, 브로? 미안해, 갑자기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브로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피지크 선수한테 맨날 하체 그 지랄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갖고 피지크에서 나 하체 안 하네 그러면 하체 딱 깔면서 보여주면서 야 나 하체 해. 이게 딱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막 스쿼트 내장 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 바디빌더가 내장 치면 쳐다도 안 봐요. 피지크가 내장씩 끼고 막 12개, 13개 하니까 막 와, 막 이러고. 그런 게 좋잖아. 그쵸? 같이 하세요. 남자는 하체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좋아서 운동을 하는데 약간 병 걸린 사람처럼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는데 운동 못하면 분리불을 와서 몸이 좋아져 좀 아파도 소염.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소통제 같은 거 뭐야 소염 진통제 이런 거 먹으면서까지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줄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헬기 단계. 일주일에 운동 3-4번 가는 거 겨우겨우 갑니다. 울면서 겨자 짜장먹기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결과를 봐요. 그때부터 이제 운동 열심히 가. 매주 5일 가는 거 껌도 아니야. 그래서 할 거 하고 치고 잘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2년 차 딱 됐어. 매일 운동하기 시작돼요. 3일 하고 4일 하다가 4일 하다가 5일 하다가 매일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 강박증이 생기기 시작돼.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면 여행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헬스야. 그리고 닭가슴살 막 맨날 막 갖고 다니고 막 가방에 대회도 안 뛰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성장을 했고 그 위로 더 성장을 하고 싶잖아요. 강박증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주 5일 운동을 해서 매 주마다 발전을 하고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왜 주 6회로 바꿉니까? 그쵸?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여기서 몸에 변화가 없어.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변화가 없으니까는 뭐 식단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미친놈처럼 막 주 7회 운동, 어느 선수는 뭐 하루에 2번 운동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 맞춰서 몸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딱딱딱딱 치고 빠지시는 분들이 몸 발전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치고 저는 몸 발전이 있으신 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충우브라더. 지금 조초님 코치님이 세계적인 유명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선생님들을 많이 코칭하더라고요. 올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라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메시지도 많이 주고받고 있고요. 저한테 정말 더 신경도 되게 잘 써주시고 많이 바쁘시고 이러신 분인데도 잘 써주시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좋은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중앙 1득은 운동 어떻게 하신? 내가 그 어떤 분이 그거를 댓글을 달아줘갖고 내가 그 네이버에 쳐봤잖아. 중앙 1득은이 뭔지. 되게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는, 운동을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미안. 자. 김경환 씨 질문이다. 직장 다니는데 피곤해도 헬스장 꾸역꾸역 다니는데 피곤해서 하루 빠져도 근손실 올 수 있을까요? 근손실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힘들어 뒤지겠는데 매일 헬스장 가니까 근손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강박증을 내려놓고 주 4회, 5회 할 것만 하고 치고 빠지세요. 그런 분들이 몸이 더 좋습니다. 지금 0LA 사이즈 뭐예요? 2X입니다. 2X라지 있고요. 저는 미국에서 셔츠들을 웬만한 것들이 다 2X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최소 X라지예요. 조초 선수님의 조언에 따라 요즘 주 4일로 바꿨어요. 그런데 탑세트는 실패 지점까지 하는 건데 혹시 배고프 세트에도 실패 지점까지 하는가요? 탑세트에다 플러스 2개까지만 하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거의 실패 지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님 몸 좋아지려면 영양제가 필수인가요? 필수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보충제는 보충하는 제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 가성비 좋은 거 짧고 굵게 넘어갈게요. 글루타민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하고 크레아틴만큼은 가성비 좋은 보충제 없어요. 근육 보충제로는. 그래서 그 2개 정도는 갖고 가시면 너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크레아틴하고 글루타민 가격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저렴하게 그냥 해도 괜찮은 거고. 그러고 나서 조초형 저는 좀 머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EAA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가 EAA 괜찮고요. 그럼 단백질 보충제는요, 조초형 실질적 닭가슴살을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조초형은 왜 단백질을 왜 먹어요? 단백질 보충제 왜 먹어요? 왜 먹겠어요? 귀찮아서. 내가 하루에 5끼, 6끼 먹는데 그 중에서 한 끼만 쉐이크로 빠져도 내가 얼마나 막 이렇게
요리를 덜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보충제 먹는다고 막 근육이 더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보충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조초형은 그러면 그 부스터 안 먹어요. 부스터도 안 먹어요. 커피 먹고 가요. 아니 IFBB 프로 선수가 커피만 먹고 운동을 간다는데 일반 분들이 부스터가 필수일까요? 필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조초형 부스터는 뭐가 좋은 건데요? 피곤할 때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그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눈 빡 떠지면서 이제 카페인 들어가니까 막 이러고 운동하고 그 맛이 있는데 나도 그걸 아는데 난 그러고 나서 운동 직후에 피곤해지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이게 싫은 거여서 저는 바디빌딩을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보충제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수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루에 나 같은 경우는 최소 8시간 자고 있는지 근데 일반 분들 8시간 자는 거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그럼 최소 내가 6시간은 자고 있는지 그쵸?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두 번째 내 식단 내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음식을 내가 운동하는 만큼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음식량을 충분히 먹고 있는 건지 세 번째 내 운동이 매주마다 저게 발전이 있는지 요것만 잡아주시면은 근성장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보디빌딩은 깊숙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유명한 과학자들 내가 막 올림피아를 막 근육의 이 가동 범위를 보면서 성장을 시키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 회원들 올림피아에서 탑5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뭐 기계 이용하고 막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종교도 그렇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뭐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바디빌딩도 똑같다고 봐요. 그 하나에만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두리뭉퉁하게 그냥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집중하면은 충분히 성장합니다. 조초형님 어깨 운동할 때 오른쪽 어깨만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깨 불균형이 있나 없나 한번 봐주는 것도 좋고 뭐 불균형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 운동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는 느낌 자체가 오른쪽이 더 잘 오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불균형이 없다 근데 운동하는데 뭐 한쪽에만 더 느낌이 더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불균형이 있다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야 돼. 내가 왜 불균형이 있는 건지.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양손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 덤벨 프레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머신인데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머신 쪽에서 핀로드 말고 그 플레이로드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조초님, 김강민 선수라든가 미국의 피지크 안드레 몇몇 사람들은 벌크업을 안 하던데 어떻게 매년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벌킹을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벌킹 해요. 음식이 칼로리가 올라가는데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살이 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벌킹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처음 할 때는 막 다 덮이죠. 돼지가 돼버렸죠. 벌킹을 하는데. 그리고 커팅하고 다음에 또 근육량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덜 돼진데 그래도 돼지가 되고 이게 점점 하다가 어느 정도 근육량이 지금 저 정도만 돼도요. 지방 찌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이상한 거 처먹고 뭐하고 해도 그게 그러니까 물론 매일 지속되면은 돼지가 되겠죠. 근데 내 식단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 비시즌에도 멋있는 몸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근육량이 많잖아. 그럼 아무리 먹어도 덮이질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큰 근육이 있으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벌킹을 안 하고 막 린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음식량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몸에 워낙에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매년마다 몸이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분할로 짧고 강도 있게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무분할로 하는 운동을 안 해서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분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별로 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자장밥 씨가 그걸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 부위 매일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슴 한 번, 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조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 갈라지는 거는 다이어트 상태가 좋긴 한데 덜 갈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트 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근육이 많으니까 대사량도 높고 다이어트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럼 조초형 저는 왜 하체가 안 갈릴까요? 그렇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육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 없을수록 컨디셔닝은 더 나오기가 힘든 거고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컨디셔닝이 나오기가 더 쉬운 거고요. 자, 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림매스업을 시작을 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800 정도 먹었는데 바로 2400으로 올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다이어트 식단에서 매 주마다 뭐 200칼로리, 100에서 200칼로리 천천히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말해줄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배가 겁나 고픕니다. 그래서 1800을 내가 대회니까 그러고 했지. 대회 끝났어. 그럼 내가 1800칼로리를 또 먹으면서 다시 다음 주에 1900, 20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입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아싸리 어떻게 하냐? 내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아싸리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1800칼로리 했던 그 다이어트 식단에서 나 같은 경우는 지방을 미리 조금 더 올려놓고 지방을 적게 먹은 사람들은 지방이 그대로인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좀 올려줘요. 근데 먹던 식단 그대로 뭐 오트밀을 먹고 다이어트 했다면 오트밀을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고구마를 올려준다든가 그래도 살 좀 많이 쪄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그거는 과정 중 하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이 좀 덜 예민해졌어. 탄수화물에 좀 덜 예민하고 이렇게 됐다. 그때부터 이제 음식량을 더 늘려가고 치팅밀도 더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로서 조초용이 볼 때 제 자신의 나의 조초의 단점 부위와 장점 부위가 뭔가요? 저는 장점 부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복근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고 태어나서 복근 운동 뭐 100번 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복근을 하질 않아요. 저는 안 한 지 몇 년이 됐고 복근을 안 해도 이쁘게 잘 나고 난 복근이 항상 이뻐. 비치즈는 때도 항상 복근이 있어. 왜 그런 것과 조초용이? 유전이에요. 유전이고 복근을 안 해도 됐어요. 저는 이 라인 자체가 워낙 이뻤기 때문에.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도 선천적으로 좀 좋은 것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그냥 나는 가슴 느낌을 그렇게 잘 받아. 운동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밀면서 들어가는 느낌, 빠지면서 그냥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슴이 항상 좋아. 고중량을 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중량 쳐요. 그러니까 고중량을 치는데 내 덩치에 비한 친구들을 비교하면 왜냐면 내 친구들은 막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장을 치고 막 12개, 15개씩 합니다. 난 그렇게 못해. 내 사이즈인데도. 근데 나는 이걸 정확히 잘 느껴요. 그러면서 잘 커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뭐냐면 가슴이 물론 큰 근육이긴 하지만 또 큰 근육 중에서 등에 비하면 소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제 약점 부위는 저는 어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가 왜 단점이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깨 운동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푸시 운동을 원래 같이 했었는데 가슴은 워낙에 잘 먹이고 아이솔레이스를 잘하다 보니까 어깨 자극이 덜 들어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대부분 인클라인 할 때 어깨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 어깨 자극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 가슴은 더 발달이 돼 있는데 어깨의 발달이 더딘 것도 여기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 운동 따로 빼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깨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등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아요.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유전적으로 등 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 더 좋아 보여. 뒤로 돌았을 때. 근데 등이 더 좋은 건 아니고 뭐 광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더 넓혀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자, 한국어면 팬미팅보다는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이렇게 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카카오톡 오픈챗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어떻게 우리 오픈챗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막 질문 주고받고 이러는 거 좀 해볼까요?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질문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렇죠? 괜찮았던 것 같고 여러분 어때요? 라이브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봐봐. 야, 저쪽 유튜브로다. 이거 봐봐. 그래서 셋업을 해놨어요. 카메라 보이지?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빈말 너무 좋아.